오늘은 가벼운 건강 정보 3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매일 이 음료 2잔 이상 마시면 대장암 위험 낮춘다. 대장암 발병 이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면 재발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바에닝언대 연구팀은 네덜란드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코호트 연구를 기반으로 2010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네덜란드의 11개 병원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2113명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커피 섭취와 연관시켜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하루 5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환자는 2잔 미만으로 커피를 마시는 환자보다 대장암 재발률이 32% 낮았다. 또 커피를 매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낮았다. 대장암 재발률과 마찬가지로 하루 5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가능성이 2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저자 엘렌 캠프맨 교수는 커피가 대장암 발병률을 어떤 방식으로 낮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커피에 함유된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루 4잔의 커피를 마시면 폐경 후 암 위험이 10% 감소됐다는 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대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연구는 국제암저널 IJC에 최근 게재됐다. 2. 출산하면 신체 나이가 3에서 8세 젊어진다는데 오히려 이런 질환은 위험 커지기도. 출산이 여성의 생물학적 나이를 젊게 만들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출산하면 발병 위험이 커지는 질환들도 많다. 출산과 수명의 연관성은 상반된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입장이다. 미국 예일 아동센터, 예일대, 하버드대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새 메타볼리즘의 출산 3개월 후 여성들의 생물학적 연령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여성 119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초기와 중기, 후기에 채취한 혈액에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었다. 연구 참가자의 실제 나이보다 1에서 2세 더 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 즉 DNA 메탈화가 일어났다. 임신으로 인해 생물학적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출산 후 수집한 혈액 샘플에선 반전이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3년에서 8년 더 젊어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이러한 경향은 임신 전 체질량 지수, BMI가 높을수록 약했고 모유 수유만 한다는 경우에 강했다. 연구팀은 더 크고 다양한 집단의 표본을 사용해 연구를 반복해야 할 것이라며 산후 회복 효과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산모 건강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 단순히 임신 전 생물학적 연령으로 회복하는 시스템인지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신과 출산은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 비해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난소암,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생리 주기가 반복될수록 배란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손상받는데, 이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로 암세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반대로 출산이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질환도 있다. 비만, 자궁탈출증, 관절염, 요실금, 치질 등이 대표적이다. 암 중에서는 자궁경부암이 출산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3회 이상 출산한 여성은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13배 높다고 한다. 출산과 수명의 연관성 역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많다. 출산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33세 이후에 출산한 여성은 장수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결과적으로 임신과 출산 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단정하기란 어렵다. 3. 속 뻥 뚫리는 이 음료, 위 망가뜨리고 있었다.
위장 질환은 한국인이 조심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다. 대한소아관운동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이 소화불량을 경험한다.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했던 행동이 위에 손상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평소 위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을 알아본다. 탄산음료 마시면 소화 잘 된다. 착각. 탄산음료를 마시면 트림이 나와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이는 소화의 신호가 아니라 탄산음료에 함유된 가스가 다시 나오는 것이다. 평소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 탄산음료 섭취는 금물이다. 탄산음료가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탄산음료가 식도, 위를 연결하는 괄약근을 약화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기 때문이다. 4. 밥에 물 말아 먹으면 위산 물의 희석. 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은 위의 소화 기능을 저하시킨다. 위산이 물에 희석돼 소화가 덜 되고 밥을 덜 씹게 돼 저작 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생물공학회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 장내의 알칼리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워 소화가 잘 안 된다. 또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췌장에 부담을 준다. 5. 공복에 커피 마시기, 속쓰림 유발해.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벽이 자극될 위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커피 속 카페인, 클로로겐산 성분이 위산을 과다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백병원 연구팀이 국내 음료수 35종을 분석한 결과 커피가 가장 속을 쓰리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6. 식후 낮잠, 역류성 식도염 일으켜. 밥을 먹은 뒤 30분 내로 눕거나 엎드려 자면 소화기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진다. 가슴과 위를 압박해 위 속의 음식물 이동 시간이 느려져 더부룩함, 명치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거슬러 올라온 위산의 자극으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상으로 사소한 것 같지만 일상에서 반복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